우리 오늘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다 같이 받을게요. 어제 넓이 질문 나간 거는 오늘 지금 어제 안 왔던 친구들도 있고 해서 아마 영상을 보고 숙제를 해와야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넓이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도록 하고 어제 나갔던 부분 이어서 오늘 다른 내용 진도만 먼저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책 마무리 되면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뭐 오답 정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앞에 혹시 자기 부족했던 부분들 질문, 개인 질문 받을 테니까 일단 먼저 진도부터 나갈게요. 자, 우리 오늘은 일단 유형 9번부터 137쪽부터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87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는 x세제곱 플러스 1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래요. 자, 이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요, 얘들아, 절대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한다고 해서 식을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역함수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원래 그래프 그려놓고 y는 x 대칭시켜서 그림으로 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우리가 지금 fx가 x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y는 x 대칭 시키면 하나의 역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역함수 gx인데 우리는 자 정적분 x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gx dx를 구할 거래요.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는 뭐 어찌어찌 구할 수 있어. 적분을 한다 치면. 근데 적분을 선생님이 항상 먼저 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부터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계산을 하라 했어요. 뭐냐면은 지금 0부터 1까지 fx dx를 한다는 거는 x가 0일 때부터 x가 1인데 여기가 1이겠죠. 여기까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바로 이 적분값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는 바로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인데요. 그러면 1부터 2까지 gx는 도대체 어디냐 하고 보면은 여기가 아까 1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y는 x 대칭 시켰으니까 1부터 2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우리가 더해야 된대요. 지금 이 노란색과 빨간색 부분을 더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적분을 하면 구한다 쳐. 얘를 어떻게 구할 건데? 못 구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y는 x 대칭을 시켰어요. 그럼 얘를 다시 뒤집어서 올리면 여기란 말이에요. 저 빨간색 부분은. 왜냐면 x가 1일 때 함수값이 여기가 2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을 더할 건데 그 두 개를 붙여서 봤더니 하나의 그냥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소리였어요, 사실상. 그래서 가로 1, 세로 2 하니까 답은 2. 역함수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절대로 정적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적분값이 넓이를 가진다라는 그 의미만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그림을 보면서 푸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음 879번. 자, 여기도 보면요. 함수 fx는 x제곱인데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y는 x 대칭을 시켰을 땐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무리함수겠죠, 사실상. 문제에서 이 fx와 역함수를 둘러싸인 도형 여기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 둘러싸인 도형 하면은 이 식 위에 거 식에서 아래 거 식 빼서 적분하기로 했었죠, 어제. 근데 못해. 역함수가 뭔지 몰라. 물론 얘는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 루트 적분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적분할 건데? 아니겠죠, 그런 문제가. 얘는 자, 역함수는 우리 역함수와 원래 함수 두 개는 y는 x에서 만나는 거 알아요. 그러면 결국에 얘를 y는 x를 그려봤을 때 원래 함수와 y는 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 두 번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럼 우리 이쪽 넓이만 구해서 2배 시켜줄 겁니다. 그럼 원래 원칙은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럴 0부터 1에서 만나니까 0부터 1까지 x에서 x제곱을 뺀 걸 2배 해라 했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어제 공식 가르쳐줬잖아. 직선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거 공식 써도 돼요. 여기 넓이는 6분의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필요 없고 1-0의 세제곱 6분의 1이에요. 그럼 그거 2배 붙이니까 답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알겠나요? 역함수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그림 보아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건지를 찾아가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위치도 생각해야 되구나. 자, 오늘 우리 다시 미분에서 했던 그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요. 자, 우리는 미분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알려줄 테니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거였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VT가 나오고, 그래서 속도의 크기, 속력은 바로 절대값 VT라고 보기로 했었고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AT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늘은 거꾸로 갑니다. 이제 속도의 식을 먼저 알려줄 거예요. 속도 VT를 알려주고 얘를 통해서 위치를 구할 건데,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적분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적분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었죠.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먼저 그냥 속도를 적분을 하면요, 우리는 위치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오냐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요.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뭐냐면요, 처음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처음 위치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위치에서 바뀌어 있는지를 찾는 거야. 그러면 저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양수가 나왔다는 건 원래 위치보다 더 양의 방향에서 도착을 해 있는 거고, 음수가 나왔다는 건 원래 위치에서 음의 방향에서 도착을 한 거지. 대신에 저거의 단점은 중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냥 처음과 도착 지점과의 차이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 인테그랄 AT는 A부터 B까지 움직였다면 A초부터 B초까지의 적분값입니다. 그럼 나는 실제 위치를 구하고 싶다. 위치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 돼, 먼저. 처음 위치를 알아야 돼. 그럼 그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그게 최종적인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위치 플러스 0초부터 t초까지 VT가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t초에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식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할 건 바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이 움직인 거리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위치의 변화량은 중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VT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그려봤을 때 t가 0일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VT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t가 0일 때부터 시작했을 때. 그러면 자,
그래프가요, 음수인 동안에는 이 점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그래프가 양수로 왔을 때는 부터 다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부호가 바뀌면 다시 또 이만큼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점이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A부터 B까지 전체의 그냥 적분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을 체크하는 방법은 넓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만큼은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의 넓이는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온 거예요. 여기의 넓이가 음의 방향으로 다시 이만큼 갔고 다시 이만큼의 넓이가 양의 방향으로 온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위치의 변화량, 도착한 지점, 이걸 찾아준 거거든요. 그러면 총 움직인 거리는 그냥 넓이만을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사실상 넓이 구하라는 문제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인테그랄 0부터 뭐 t까지 vt의 절대값을 구해준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 가나요? 이만큼의 넓이는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고 그거의 부호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보게 될 내용이에요. 알겠나요? 왜냐면 우리 미분에서 했잖아요. 속도의 부호가 움직이는 방향,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운동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는 넓이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882번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는 VT가 3-2T래요. 그러면 3-2T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얘들아. 우리는 그래프 보고 넓이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T는 2에서의 위치가 11대래요. 자, 우리 위치를 나타내는 식은 x0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 3-2dt예요. 그럼 얘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x0인데 이게 t가 2에서 위치가 10 나오게 x0 처음 위치 정하라는 거죠. t2 넣었을 때 10 나오려면 처음 위치가 8에서 시작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2를 넣었을 때 위치가 마지막으로 10 나오겠죠. 그럼 문제에서 t는 0에서의 위치는 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8 처음 위치 물어본 거였어요. 알겠나요? 이렇게. 다음 887번. 직선 궤도를 20m/s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에 제동을 건 지 t초 후의 속도는 20-2t래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래요. 정지를 했다는 건 속도가 0이 되었을 때를 찾으라는 거겠죠. 속도가 0이 되는 건 언제예요? 10이에요. 그럼 이 0부터 10까지의 그래프 넓이 구하라는 건데요. 얘 직선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가죠. 그러면 사실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굳이 적분해야 되나요? 원래는 적분해야 돼. 넓이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20-2t 적분해야 돼. 근데 사실 얘는 필요가 없지. 이거 넓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냥 답은 100.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굳이 적분을 안 해도 되는 그래프면 안 하는 게 좋잖아. 알겠나요? 이렇게. 다음 890번 볼게요. 다음 890번 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원점에서 출발했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거 얘들아 절대로 VT 구간별로 세우는 문제 아니에요. 그냥 그래프 면적으로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있거든요. T는 3에서의 위치를 구하세요 했는데요. 그럼 위치의 변화량만 알면 돼요. 원래 위치의 변화량은 전체 적분값이라 했죠. 그럼 우리 넓이를 구해볼게. 여기 넓이 몇이에요? 밑변 2, 높이 2인 삼각형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의 넓이는 2죠. 그러면 이거는 근데 대신에 음수잖아. 얘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만큼 먼저 간 거였던 거야. 그리고 여기 넓이를 구해보세요. 여기는 밑변 1, 높이 2인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가 1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2만큼 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왔대요. 그럼 최종적으로 다 더해주면 전체 위치의 변화량이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게 마지막 도착한 위치인 거지. 처음 위치가 원점이었으니까. 해서 T는 3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3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하면 그냥 넓이만 더하면 되겠죠. 3. 알겠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891번, 892번, 893번처럼 아마 나중에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이런 그래프들이 나올 거예요. 되게 막 뾰족뾰족 삼각형, 사각형이 붙어있는. 그러면 칸마다 그냥 넓이를 구하세요, 얘들아. 칸마다 넓이 구해놓고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하면 그냥 그 넓이 다 더하면 되고, 위치 변화량 구하세요 하면 위에 있는 건 더해주고 아래에 있는 건 빼주고, 더했다 뺐다 해서 위치 변화량 구하면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돼. 정작 여기는 사실 적분을 하는 문제는 잘 안 낼 거예요, 선생님들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142쪽 끝까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냥 하면 화요일에는 하루 종일 우리 책 검사도 할 겸 오답풀이만 계속 할 거거든요. 오답풀이 할 거고, 그리고 어제 말했다시피 5시 반에 우리 수업 끝나면 6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시험 볼 거예요. 일단 화요일에 시험 볼 거는 함수의 극한 처음부터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 활용 1까지. 그리고 그 시험 본 거 선생님이 걷어서 채점 해놨다가 다음날 수요일 수업 시간에 우리 문제풀이 할 거예요. 수요일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하고, 또 그거 끝나면 수요일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또 1시간 시험 봅니다. 나머지 뒷부분 함수 그래프 파트부터 오늘 배운 정적분 활용 끝까지. 그럼 그것도 걷어서 채점해놨다가 목요일에 오답풀이 할 거예요. 너무 시험 성적이 선생님 막 그렇게까지 시험 어렵긴 안 낼 거거든요. 그냥 라이트쌤 여기 막 한 B0 수준에서 웬만하면 다 낼 거야. 너무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방학 동안 이걸 했다는 거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 내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걸 정말 했느냐 안 했느냐를 선생님이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너무 좋지 않은 친구들은 그만큼 공부가 부족했다는 걸로 간주하고, 우리 설 이후에 특강 끝나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 설 마지막 특강 끝나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럼 설 이후에 원래 수업 없는데 이 시간에 다시 부를 거예요. 와서 보강할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 프린트 풀 거예요. 알겠죠?